안녕하세요. 김윤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유로운 수용을 경험한 아이들이 책임감이 생기고 자율성이 생기고 창의성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대는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학대당해서 죽는 애들 신고당하고 뭐 아이들이 발견되고 지금 그 일로 엄청 난리죠. 그런데 이런 극한의 학대를 당해서 죽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소극적인 학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은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부모라는 존재는요, 생명줄과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와 연합되기를 원하고 부모가 안식처처럼 편안하게 자신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를 수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분열되어 있어요. 분열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래,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왜 화가 났지? 이래서 화가 났지. 아, 진짜 이거 어떻게 하지? 아, 그래, 나도 화낼만 해. 응. 근데 이걸 이렇게 화내면 안 되지. 이렇게 화를 안 내고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면 분열되지 않는 나죠. 그런데 예를 들면 한쪽에는 화나 있는 내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는 그러면 안 돼가 있어요. 그럼 이게 분열인 거예요. 나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가 콩그루언스라고 하는데 통합되어 있고 나의 느낌과 나에 대한 존재가 통합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타인을 향해서 무엇인가 이 자유롭고 성숙하게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열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타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기가 참 어려워요. 주겠죠. 아예 안 주진 않겠죠. 그러나 이 통합되어 있는 사람이 주는 사랑과 관심과 분열된 자아를 가진 사람이 주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아이가 의존하고자 하지만은 그 아이의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분열되어 있는 자아를 갖고 있고 허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에게 의존할 수 있는 부모로서 튼튼히 서 있기보다는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나의 존재의 약함을 채우는 데에 아이를 쓰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이는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역기능적으로 부모의 욕구를 채우는 아이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아이를 부모가 때리거나 언어적 폭력을 쓰거나 성적 학대를 하지 않아도 소극적으로 이것도 학대라는 거예요. 아이의 적절한 의존을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조차도 이것도 소극적인 학대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돌보기보다는 부모의 그 약한 자아를 채워주는 존재로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민감하냐면은, 이 어린 아이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게 그걸 알게 돼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보세요. 자, 요철의 관계인데 부모가 이런 꼴이면 아이는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겠죠. 근데 부모가 만일에 이런 상태라면 아이도 이런 상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아이는 자신을 변신시켜요. 생각해 보세요. 다 자라있고 마음이 굳어있는 부모가 더 부드럽겠어요?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더 마음이 부드럽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의도적으로 잘 맞춰주는 그런 부드럽고 이렇게 수용적인 부모라면
이 부드러운 아이를 그 수용의 틀에 찍어내는 그런 수용을 받는 아이의 꼴을 만들겠죠. 근데 수용할 수 없는 부모는 그 아이를 부모의 욕구에 맞춰주는 아이로 이제 기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아이는 자신의 욕구나 자신 속에 있는 그 자신의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되고 싶은 또는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의 어떤 방향성이 있겠죠. 뭐 융으로 치자면 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자신의 발현의 그런 과정이 있겠죠. 근데 그 개성화되고 스스로 자기를 꽃피워가는 그런 길을 걷기보다는 어렸을 때 부모의 욕구를 맞춰주게 되면 이 아이는 이제 나중에 커서 부모의 욕구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 꼴 자체가 타인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타인의 욕구를 맞춰주려고 하고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부모, 여기서 이제 소극적인 학대를 더 지나서 적극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자신의 부모에 의해서 학대받은 부모겠죠. 그래서 자신의 힘을 쓸 수 없게 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엄마에게 싫어 엄마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나의 힘을 써본 애들이에요. 싫어 라고 말하고 좀 고집도 부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이 분노나 이런 힘을 사용해 봐요. 그러면은 이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공격성이나 분노가 부모에 의해서 중화돼요. 이걸 중화라고 해요. 위니컷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린 타고난 공격성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 공격성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수용적이면 부모는 이 자녀의 공격성을 받아서 따뜻하게 품어줘요. 그래서 그게 중화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어떠냐면은 이제 자신의 공격성을 나쁘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취적으로 사용하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으로 이 공격성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격성이 억압되고 부모에게로부터 힘을 이렇게 억압당하고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 왜? 부모가 조금 뭐라 그러면 때리고 야단치고 막 폭력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꽉 눌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이 억눌리고 중화되지 않는 공격성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눌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릴 때 나는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어. 내가 분노해? 안 돼. 내가 창피해? 라고 말하면 부모가 그걸 수용해 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너가 잘못했으니까 창피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깊은 속에는 이 결론이 하나 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깊은 마음 속에 분노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뭔가를 바라거나 공격하는 나는 그걸 수용받지 못할 만큼 나쁜 아이다 라는 신념이 사로잡게 돼요. 나는 나쁜 아이다 라는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면 참 삶이 수치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거절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참 우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무가치한 순간에 나는 나쁜 존재야. 난 나쁜 사람이야와 이런 무가치함을 주는 자극과 연결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폭발적 효과가 일어나요. 아무리 밖에서 나를 무시해도 내 속에서 나는 그래도 소중한 존재야. 나는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자극이 굉장히 괴롭지만 나를 폭발시키진 않아. 그런데 내 속에서 나는 나빠라는 나는 분노할 수 없을 만큼 나쁜 존재야. 난 나쁜 거를 갖고 있어. 라는 것으로 이렇게 신념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외부의 나를 무시하는 것과 같은 나를 어떻게 좀 무가치하게 느끼게 하는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내 속에 있는 이 신념과 합쳐지면 폭발적이죠. 그 영향력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폭발적이냐? 외향적으로 팍 드러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내재적으로 들어가면은 말할 수 없는 우울감과 무가치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면 그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제가 이 상담이라는 그 어떤 직업이 되겠죠. 사람을 만나고, 그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과 되게 마음의 깊은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은 자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 내면의 깊은 마음을 만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보물 상자를 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그 나름의 생각들, 그 나름의 고민들, 그 나름의 재미있는 호기심, 그 나름에 있는 그 속에 멋지고 반짝이는 보물들을 저는 보고 사는 거예요, 일생. 너무 멋져요. 물론 그 보물이 진짜 당신이에요 라고 그도 인식하게 되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지만, 인간을 진짜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멋져요. 근데 정말 제발 자기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어릴 때의 상처 때문에 나는 무가치하고 나쁘다는 그 암덩어리 같은 생각으로 꽁꽁꽁 뒤덮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이런 나에 대한 애도, 슬픔, 내가 나를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픈 나에 대해서 애도하고, 그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나쁘게 여길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어떤 애도의 과정과 이런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건 역기능적인 가정으로부터 내가 내 마음에 새겨놓은 잘못된 메시지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사랑했겠죠. 그들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어떤 부분에서 학대받고 괴로움 속에 뒤덮여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그걸 털어버리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벗어나기를 바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만나요.